박순자는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장례식장 복도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김도윤, 남편의 전처 소생이었습니다. 순자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어요. 재혼한 지 고작 1년 9개월. 남편과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갑자기 떠나버렸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이제 어떻게 하려나? 애는 어디 보낼 건가? 친엄마한테 보내야지 뭐. 순자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방이었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도윤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순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산재 보험금 3천만 원과 빚 1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걸로 애를 키워 대학까지 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자는 올해 43이었어요. 젊다면 젊은 나이였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돈도 있었고요. 도윤이는 친엄마가 있었습니다. 비록 6년 전에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갔지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도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도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왜요? 어차피 져버릴 거면서. 순자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자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상처받은 짐승 같았죠. 누가 버린대? 다들 그러던데요. 아줌마가 저 친엄마한테 보낼 거라고. 당연하잖아요. 아줌마랑 저랑 남이니까.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학교는 왜 가요? 어차피 뭐가 어차피야. 학교는 가야 하는 거고 밥은 먹어야 하는 거야. 그게 사는 거니까. 도윤이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줌마도 곧 저 귀찮아질 텐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나가 밥상을 차렸죠. 그날 오후 순자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어요. 보호자 변경이시죠? 친모님께 연락은 해보셨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친모가 계신데 제가 키울 겁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계모님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경우는 드문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시나요? 순자는 묵묵히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름을 쓰고 관계란에 뭐라고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와 과자를 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몇 번 사준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초코우유를 냉장고에 넣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느릿느릿 나왔어요. 상을 보더니 멈칫했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앉아. 도윤이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요? 순자는 국을 떠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대답 안 할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해. 도윤이는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친엄마한테 안 보낼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봤습니다. 똑바로 눈을 마주쳤죠. 내 엄마가 어딨는지 나도 몰라. 찾으면 되잖아요. 왜 찾아? 찾아서 뭐하게. 도윤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진짜 이해 안 돼요. 왜 저를 키워요? 아줌마 자식도 아닌데. 저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 거면서.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너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 있어야지. 그게 무슨. 내가 어디 가지 않는 한 난 여기 있어. 그게 다야. 도윤이는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는 밥을 떴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43 나이에 혼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중학생을 키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상처받은, 버림받은,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는 그 눈빛. 다음 날부터 순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야간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잤죠. 도윤이 학원비를 대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순자를 불렀어요. 어머니, 도윤이가 요즘 수업 태도가. 제가 어머니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계모입니다. 하지만 제가 키울 겁니다. 혹시 서류에 보호자 변경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서류마다 하나씩 순자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동의서, 현장학습 신청서, 건강검진 동의서, 박순자라는 글자가 적힐 때마다 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결혼했어요? 우리 아빠랑. 좋았으니까. 저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힘든 건 맞아.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날 밤 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서 이제는 순자보다 한참 컸어요. 아줌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성적 올리려면 다녀야지. 돈 아까우니까.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공부나 해. 순자의 일과는 더 빡빡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김밥이나 주먹밥, 가끔은 볶음밥을 싸서 아이 가방에 넣어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교내 과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순자는 그날 일을 빼고 학교에 갔습니다.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단상에 오른 도윤이가 상장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순자를 찾는 눈빛이었죠. 순자는 손을 작게 흔들었습니다. 고이가 되던 해겨울, 도윤이가 아팠습니다. 독감이었어요. 순자는 공장 일을 빼고 밤새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순자는 아이 손을 잡았어요. 응, 여기 있어. 도윤이는 그 손을 꼭 쥐고는 잠들었습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밤 도윤이가 책상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밤참, 아줌마, 응? 저, 대학 못 가면 어떡해요? 순자는 방에 들어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요. 아줌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순자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열심히 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수능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현관에서 도윤이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점심 때 먹어. 아줌마. 왜? 오늘. 엄마 도시락 먹고 갈게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 잘 먹어. 다녀올게요. 엄마.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났죠.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서울소재대학공대에 합격했어요. 장학금까지 받았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도윤이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순자는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고했어. 진짜 잘했어. 대학 입학식 날 순자는 도윤이와 함께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기숙사 앞에서 짐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가요. 응. 밥 잘 챙겨 먹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을 달았어요. 순자는 이제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도윤이가 보증금을 내줬거든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순자는 아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 내 돈 모아. 나는 내가 번다. 도윤이는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늘 뭔가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맛있대요. 드셔보세요. 도윤이가 35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서지연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밥은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혼자서 키우셨다고. 그냥 키웠죠.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가 반찬 가게에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 어머니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도윤이, 친엄마요. 순자는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들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어서요.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전화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저한테도 왔어요. 친엄마라는 사람이. 뭐래? 만나고 싶대요. 얘기 좀 하자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인데 내 맘대로 해. 엄마는 상관없어. 정말요? 응, 내가 결정해. 일주일 후 도윤이가 카페에서 이선영을 만났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도윤이가 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엄마, 왜? 친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대요. 그래서 미안하대요. 진작 연락 못해서 너한테 뭐 원하던?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었대요. 너 믿어?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낳아준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너 알아서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선영이 자주 연락했습니다. 도윤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순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친엄마가 집에 한번 와보고 싶대요. 왜? 그냥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대요. 안 돼. 엄마, 이 집은 내가 너 키우면서 읽어놓은 곳이야. 그 사람이 들어올 자리 없어.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지연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자는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정말? 네. 내년 봄에 할 거예요. 지연이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살아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저녁을 먹으며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돌아간 후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친엄마도 와도 될까요?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 친엄마가 꼭 오고 싶대요. 제 결혼식인데 못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대요. 그래, 와라. 내 결혼식이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계약하고 청첩장 만들고 예복 맞추고 어느 날 도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친엄마가 혼주 한복 맞춘대요. 순자는 가게에서 멈칫했어요. 뭐? 저도 좀 이상한데. 혼주 자리에 앉고 싶대요. 도윤아. 네, 엄마. 그 사람이 뭘 해줬는데 혼주 자리에 앉아? 그게 친엄마니까. 친엄마면 다야?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뒤로 빠질게. 엄마, 그게 아니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이선영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는데요. 결혼식 건이요. 제가 혼주 자리에 앉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전 도윤이 친엄마니까요. 그래서요? 박순자 씨는 계모잖아요. 아무리 키웠어도 피는 못 이기죠. 결혼식 날 혼주석은 제가 앉을 거예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안 가도 되겠네요. 뭐라고요? 당신이 혼주하세요. 난 안 갈 테니까. 전화를 끊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도윤이는 순자가 결혼식에 안 온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안 오실 거예요? 그래. 내 친엄마가 혼주하겠다는데 내가 뭐 하러 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안 오시면 제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지. 내 친엄마 있잖아. 엄마, 저한테 진짜 엄마는 한 분이에요. 저 키워주신 분. 순자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낳아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서
전 친엄마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제 인생 전부를 받았다고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제발 결혼식 와주세요. 엄마 없으면 전 결혼 안 할래요. 알았어. 갈게. 근데 혼주석은 내 친엄마가 앉아. 난 뒤에 있을게. 아니에요. 혼주는 엄마가 하셔야 해요. 친엄마는 하객석에 앉으시면 돼요. 내 맘대로 해. 그날 밤 도윤이는 이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친엄마 결혼식 때 혼주는 우리 엄마가 하실 거예요. 뭐라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 내 친엄마인데. 친엄마는 하객으로 오세요. 혼주 자리는 저 키워주신 분 자리예요. 다음 날 이선영은 순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씨 나와봐요. 순자는 손님들을 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긴. 당신이 도윤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혼주 자리 말이에요. 당신이 거기 앉겠다고 했다며? 제가 앉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도윤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죠. 말도 안 돼. 내가 친엄마인데 왜 계모가 혼주 자리에 앉아요? 그건 저도 몰라요. 도윤이한테 물어보세요. 있잖아요, 박순자 씨. 아무리 당신이 20년을 키웠어도 소용없어요. 피는 못 이기거든요. 결국 도윤이는 저한테 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전 상관없으니까요. 결혼식 날 봐요. 그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며칠 후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주복 같이 보러 가요. 난 됐어. 그냥 있던 옷 입을게. 그러시면 안 되죠. 도윤이 어머니신데. 둘은 함께 한복 가게로 갔습니다. 순자는 연한 보라색 한복을 골랐어요.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결혼식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어릴 적 사진을 꺼냈어요. 중학생 때 사진, 고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예식장 입구에서 이선영을 마주쳤을 때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선영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붉은색 한복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박순자 씨. 오늘 누가 진짜 엄마인지 보여드리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이선영이 혼주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자리에 앉으려는 거예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혼주세요? 근데 신랑 어머니는 또 누구야? 순자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단호한 얼굴로 이선영에게 다가갔어요. 친엄마, 그 자리는 아니에요. 뭐? 하객석으로 가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내 친엄마라고. 친엄마는 하객이에요. 혼주는 저 키워주신 분이 하세요. 하객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이는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가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혼주석으로 걸어갔죠. 순자는 혼주석에 앉았어요. 이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하객석 구석으로 걸어갔죠. 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김도윤, 서지연 두 사람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도윤이가 지연과 함께 걸어왔어요. 줄의 말씀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큰절이었어요. 도윤이와 지연이 순자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잘 살아라.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사랑하는 딸 돼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석 뒤편에서 이선영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순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그때 이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박순자 씨, 좋으시겠네요. 남의 자식 키워서 이렇게 대접받으니.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많죠. 당신이 뭔데 혼주 자리에 앉아요? 도윤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요? 도윤이가 밥 굶을 때, 학원비 없어서 올 때, 아플 때, 그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이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낳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키우는 게 진짜 부모예요. 말은 쉽죠? 하지만 피는 못 이기잖아요. 피요? 20년 동안 흘린 내 땀과 눈물이 당신 피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세요? 이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신 건 당신 자유예요. 하지만 혼주 자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당신은 그 자격 없어요. 이선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20년을 안 키웠으면서 무슨 계모분이 진짜 대단하신 거지. 이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식장을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친엄마가 나가셨는데. 신경 쓰지 마. 오늘은 내 날이니까. 도윤이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아들 등을 토닥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지연의 부모님이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혼자서 아드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저 아이 키운 거죠. 별일이 아니라니요. 요즘 같은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순자는 식장 밖에 서서 저녁 노을을 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도윤이와 지연이 나왔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너희는? 저희는 신혼여행 가야죠. 일주일 후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잘 다녀와. 조심하고.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순자의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여행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도윤이가 건넨 상자에는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사지 말라니까. 돈 아까워. 엄마, 받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신혼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할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친엄마 얘기예요. 순자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내 맘대로 해.
엄마는 상관없으니까. 다음 날 도윤이는 이선영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영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너 들어가도 돼요? 이선영은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앉아. 그동안 연락 안 되셔서 걱정했어요. 걱정은 난 괜찮아. 결혼식 날 일은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원한 거잖아. 이선영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엄마 노릇 못했다는 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근데 말이야, 도윤아. 나도 사람이야. 낳은 자식인데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부끄러웠어. 버리고 나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 저한테 친엄마는 친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뭐? 하지만 엄마는 한 분이에요. 저 키워주신 분. 그분이 제 진짜 엄마예요. 그래. 알아. 친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알아. 내 말이 맞아. 박순자 씨가 내 진짜 엄마지. 나는 그냥 낳기만 한 사람이야. 친엄마 명절 때 연락드릴게요. 안부 여쭤보고 싶어요. 이선영은 놀라 도윤을 봤습니다. 진심이야? 네. 친엄마니까요. 그 정도는 하고 싶어요. 고마워. 도윤이는 순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왔니?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얼른 씻어. 금방 차려줄게. 도윤이는 순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엄마였죠. 밥상을 받아들며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도윤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이 순자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내년에 저희 집들이 할 건데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왜 안 가? 그럼 그때 엄마 방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가끔 와서 주무세요. 됐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혼자 계시면 혼자 안 외로워. 내 가게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도윤아, 너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엄마, 괜찮아. 엄마 행복해. 너 잘 컸고 좋은 사람 만났고 이제 내 가정도 생겼잖아. 도윤이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버리긴. 내가 어디 갔어. 앞으로도 계속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래. 고마워.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전 이제 갈게요. 지연이가 기다려요. 그래. 조심히 가. 네. 주말에 또 올게요. 엄마. 왜?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해요. 나도 내 엄마여서 행복해.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순자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도윤아,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어서. 순자는 사진첩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가게를 열 겁니다. 주말에는 도윤이가 올 거예요.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겠죠. 그렇게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잠들었어요. 평온한 얼굴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반찬 가게로 향하는 길, 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엄마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요. 도윤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순자를 만들었으니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평생 동안. 순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어요. 오늘도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소중한 행복한 일상이. 그렇게 순자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며